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관절이 잘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염증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 환자분들 중에서도 또 보호자분들께서도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염증성 장질환과 함께 관절 관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관절염이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환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2세 굉장히 젊은 남자 환자고요. 엉치가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엉치는 엉덩이 쪽의 관절을 엉치라고 합니다. 환자는 3개월 전부터 허리랑 골반이 아팠고요. 갑자기 5일 전에 포도막염이라서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홍채염, 포도막염이 생겼고요.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약간 올라가 있고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다른 아픈 병력, 가족력 없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으신 적도 없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골반입니다. 골반인데 허리, 척추가 내려오는 부위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고요. 여기하고 여기 부분에 관절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T 컴퓨터를 촬영했는데요. 역시 여기 척추에서 골반으로 연결되는 뒤에 엉덩이 쪽에 요 부위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여기를 엉치 관절, 골반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이제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환자가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변을 보셨고요. 우리 병원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장이 허는 크로운병이 진단이 됐습니다. 이 환자분의 관절염과 크로운병은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병의 연결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장 질환과 관련된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크로운병이나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생기는 관절염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요. 외국 서양에서는 크로운병 환자에게서 조금 더 이런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는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환자분들이 관절염이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말초 관절염, 즉 손가락과 발가락에 주로 붓고 아픈 관절염이 있고요. 또 하나의 관절염은 축성이라고 해서 허리, 척추, 골반 쪽이 아픈 그런 두 가지 관절염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주 간혹 드물게 이런 식으로 인대나 아니 심줄이 닿는 부위의 염증, 그것을 우리가 골부착부염이라고 하고요. 또 건초염, 인대 심줄염, 골망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관절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말초 관절염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것이고요. 발병 연령이 25에서 45,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 생기죠. 그래서 아마 궤양성 대장염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관절염은 언제 생기는가? 관절염이 이런 염증성 장질환보다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관절이 아프다가 나중에 궤양성 대장염이 진단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로운병을 앓고 있다가 나중에 손가락, 발가락이 붓고 아파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은 비슷하게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작은 관절에 오고 이 말초 관절염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특히 호전되는 비결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가 잘 돼야 돼요. 염증성 장질환이 잘 치료가 돼서 염증이 잘 조절이 되면 이분들에게 생긴 관절염도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를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환자들이 관절염이 잘 생기는가? 어떤 분이나 대부분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포도막염, 눈이 충혈되는 거, 홍반성 결절, 피부에 붉은 도장처럼 뻘개지는 것, 그리고 농피증, 이렇게 고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피부 질환이 있을 때 관절염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장 질환 더하기 다른 이런 눈이나 아니면 피부 질환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관절염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성 관절염, 즉 척추, 골반을 침범하는 관절염은 크로운병 환자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요. 대부분 아까
환자 증례도 보여드렸지만 먼저 관절이 아파요. 골반이나 척추가 아프고 나서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안타깝게도 이 경우는 관절염과 이 장질환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척추염에 대한 치료를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강직성 척추염과 치료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교과서에서 말초관절염과 축성관절염을 나눠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이제 강직성 척추염 쪽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제 장질환에서 관절염을 바라봤을 때고요. 저희가 이제 보는 류마티스 보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주로 허리가 아프고 이런 말초관절, 발목, 무릎이 붓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오른쪽을 보시면 포도막염이 생기고 건사이라는 피부병이 생기고 염증성 장질환이 생깁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질환이 있으면 혹시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가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저희처럼 이런 강직성 척추염을 보는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혹시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지 않는가, 배가 아프거나 혈변을 보이시지 않는가 이렇게 주의 깊게 또 관찰하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굉장히 젊은 남성에서 오고요. 천천히 관절이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대부분 주무실 때 많이 아파서 새벽에 깨서 움직이면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관절염이 오고요. 뭐 어디에 오는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대부분 척추 관절에 오게 되고요. 골반, 무릎,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하는데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면 밑에 척추관절염의 특징을 보시면 이 밑에 진단 기준에 가운데 크론병 또는 대장염이라고 되어 있죠. 즉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이 척추염 진단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치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도 뭐 교육, 운동,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스테로이드 소염제부터 쭉 내려오지만 맨 밑에 이런 TNF 억제제, 아까 염증성 장질환 치료 김효정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이 역시 이쪽 척추염에도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 잘 치료되는 것이 이러한 염증성 관절염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